안녕하세요. 압구정 아비성형외과 수덕훈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귀족 제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귀족 제거를 굳이 꼭 코 안으로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이랑 대동소이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꽤 이런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입안절개를 여러 번 했더니 한 번 해서 그러신 분들도 있겠죠. 입술이 안 움직이고 표정이 안 움직이고 우리가 입술이 너무 무거워서 이게 올라가질 않는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귀족 수술하고 나서 인중이 길어졌다든지 아니면은 표정이 어색해졌다는 거는 사실 귀족 수술의 부작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입안 절개했을 때 입안 근육에 손상을 받아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입안 절개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게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부작용이라는 그런 수술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은 이게 반복될수록 그런 거가 생길 확률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 수술 같은 경우도 여러 번 열고 하게 되면 자꾸 이 코에 있는 혈류 같은 게 떨어져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안절개를 너무 반복을 많이 하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귀족을 수술하시고 나서 재수술하시고 아니면 제거를 하실 때 결국은 입안을 또 열게 되면 결국은 그 자리를 또 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근육이나 신경 손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어렵더라도 부득부득 코안절개로 이제 귀족을 제거하거나 재수술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우리가 이제 고텍스라든지 나사를 받거나 이랬을 때는 사실 코안절개가 어려운 면은 있어요. 근데 제가 수술하다 보면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코안절개로도 제가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8, 9명 정도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성공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술할 때는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입안절개를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긴 하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거의 코안으로 제거가 가능한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무릅쓰고도 굳이 코안절개로 제거를 하고 재수술하고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안절개를 반복하는 일을 안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왜 귀족 제거나 재수술할 때 굳이 예, 어려우면서도 꼭 코 안으로 들어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